자, 이번엔 2강 핵심력 정리 전기제약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전류계 부분이죠. 전류 밀도에다가 지금 이 부분은 차원이 암페어 퍼 메다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류를 면적분을 취하게 되면 같이 전류가 나오게 되고, 자, 전류 밀도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발산 정리를 갖다 적용하게 되면 최적적 번호로 변환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이 이와 같이 발산 정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본래는 DT분의 DQ에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는 들어오는 전류, 하나는 나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하게 되는 부분. 자, 그래서 Q를 갖다가 최적 전하 밀도로 바꾸게 되면 두 개의 관계식을 통해서 전류에 대한 연속방 정식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마치 최적 전하 밀도가 변화가 없다. 자, 우리는 정상 전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상 전류에서 자, 이 부분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다. 이같이 해서 다이버전스 이같이 J는 바로 0인 그런 관계를 갖다 갖는다. 이걸 갖다 우리는 전류의 연속방 정식이다. 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전류와 전류계의 유사성을 갖다 정전계와 전류계의 유사성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같이 전속 밀도하고 전류 밀도의 관계, 유전율이 곧 이같이 도전율과 서로 관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계하고 전류 밀도의 관계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시그마를 갖다가 곱한 그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류 밀도하고 전계의 관계. 자, 이 부분은 라플란스 방정식 모두 다 성립을 한다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 있겠고요. 자, 정상 전류에서 다이버전스 I, 즉 전류 밀도 부분은 0이다. 자, 이거에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0이다. 서로 같은 유사성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전 용량이 있을 때, 좀 결국은 도체 사이에 영화찌어서 이 사이에 이제 C가 존재할 때, 그때 여기 유전체 사이의 저항과 그 다음에 정전 용량과의 관계를 갖다가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와같이 R과 C에 관련된 부분은 도전율과 유전율로서 표현하게 되고요. 도전율의 역수는 루라고 하는 구유 저항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R도 구하게 되고 또는 C도 구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율과 도전성 매질에 대해서 서로 변환시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열전 현상 부분이죠. 우리는 크게 제어백 효과, 펠티의 효과, 그 다음에 톰슨 효과 이같이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제어백 효과는 이중금속, 펠티 효과도 이중금속에 관련된 부분, 톰슨 효과는 동일한 금속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제어백 효과에서는 온도 차를 갖다가 주게 되죠. 자, 하지만 펠티 효과는 전류를 갖다 흘려준다라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열 전류가 흐른다. 자, 그래서 열 전류가 흘러서 열 발생 흡수가 일어나는 형태가 제어백과 펠티의 차이점이다. 이 부분은 온도차, 이 부분은 전류를 갖다 흘려준다라는 것. 하지만 톰슨 효과는요, 제어백과 서로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온도차를 갖다가 주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중 금속이냐 동일한 금속이냐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그 차이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전류의 방향, 온도를 갖다가 서로 다르게 했다는 것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열이 발생 흡수 부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도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열 발생 흡수, 열이 발생했으면 흡수가 일어나는 거고 이와 같은 형태로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압전 현상이죠. 우리가 수성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기계적인 것이 결국 압력을 통해서 정기적인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계적 용력이 정기적 분극으로 바뀝니다. 기계적 에너지가 정기적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성체를 갖다 보게 되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 이쪽을 갖다가 압력을 가했을 때 분극이 이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날 때를 우리는 종효과라고 얘기하게 되고, 자, 압력된 부분과 전기가 발생한 부분, 분극 부분이 서로 반대, 횡으로 존재할 때를 우리는 횡효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파이로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를 갖다가 우리는 가열 또는 냉각을 하게 되면 전기 분극이 나타나는 걸 갖다 우리는 파이로 전기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했을 때의 분극과 냉각했을 때의 분극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암페어 죄적분 자개 부분에 대한 부분 나왔었죠. 앞에서 우리가 자하에 의해서 우리가 좌계를 갖다가 우리가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은 4파이 뮤 R분의 M이다. R 제곱분의 M이죠. 자, 이 같은 형태로서 나타나고 되는데,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자계는 암페어 죄적분을 적용하게 되면 2파이 R분의 I다. 제가 이같이 두 가지 쓴 이유는 결국은 자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투자율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류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기는 투자율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관계. 그 다음에 어떤 폐곡면 내에 이같이 폐곡면이 존재하고 있는 자기의 합을 갖다 나타나게 되면 이 폐곡면에 존재하고 있는 전류의 합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권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이 권수 때문에 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다 추가됐다. 그래서 암페어 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페어 죄적분 법칙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칭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한직선 두선에서 나타날 때 주로 이용된다. 무한직선 두선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전류 I가 흐른다고 한다면 2파이 R분의 I로서 나타나게 되고, 무한장 원정 득체에서 외부에서는 자계는 같다. 무한장 직선 전류하고 같다. 하지만 원정 도체에서 같이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A라고 하는 반경을 가지고 있는 그 도체에서 결국은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오고 있는 반경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부분이죠.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부분은 이와 같은 형태의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외부에도 자기에 존재하지 않고 내부에만 존재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오른나사 법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면 이쪽으로 자기가 좌석이 발생하겠죠.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뜰 때 우리는 길이당 권수를 n이라고 하고, 이때 길이를 갖다 l이라고 한 다음에 이때는 단위 길이당 권수 n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기는 ni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됐지만 외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 부분은 H1, 여기는 H2라고 한다면 H1과 H2는 서로 같고, 자, 여기에서 H3하고 H4 부분은 결국은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0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는 자기가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럼 환상 솔레노이드 부분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부분은 이와 같이 반경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코일이 이제 이와 같이 권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때 중심으로부터 평균 반경이 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R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여기 있는 이 면에서만 이와 같이 자기가 존재하게 되고, 내부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이쪽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만 존재하고 있더라. 이때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한장 직선 두선에서와 똑같은 형태의 식으로서 나타날 수 있겠고요. 단지 권수 n만 곱한 그런 형태로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전류에 의해서 우리는 자계를 구했는데, 이 자계는 대표적으로 2파이 R분지 I라는 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건 자석 밀도는 뮤 H이기 때문에 뮤만 곱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석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자석은 면을 갖다가 곱해서 자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관계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표현하게 되고요. 이때 S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단면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전류에 대한 부분이죠. 원형의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계는 여기는 반경을 갖다가 A라고 했을 때, EI분의 A라고 하는 형태로서 최대가 큰 값을 갖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전류가 자계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EI분의 I다.
만약에 이 코일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2분의 NI로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비우사로 법칙입니다. 우리가 암페어 주제조건 법칙은 대칭성 얘기했는데요. 대칭성이 아닐 때는 바로 비우사바로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비우사로 법칙의 특징은 어떤 선에 전류소로 나타나게 되죠. 전류소로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전류가 흘렀을 때 임의 지점에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때 R의 완투라고 하는 벡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H값을 갖다가 얻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분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방향은 이와 같이 미소 전류소 방향과 이와 같이 거리 방향을 이와 같이 크로스 프로덕트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R0라고 하는 부분은 이 R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를 뜻하게 되고요. R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R2 벡터에 대한 크기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미분형과 적분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 비호사 법칙은 미수 전류 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를 갖다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내표현을 해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미수 전류 수에서 거리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로서 자기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